자, 2단원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처럼 자, 1차원 공간이죠. 수직선에서 먼저 내분점, 외분점을 정의를 한 다음에 평면좌표, 축이 두 개인 평면으로 즉 2차원 공간으로 확장을 시키는 순서대로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 내분점은 뭐냐면 수직선 상에 고정되어 있는 두 점, 고정돼 움직이지 않는다. 정점이라고도 합니다. 정점 두 개가 필요하고 이 정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안쪽 내부에 있는 점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내분점이라고 하고요. 자, 반대로 자, 우리 수직선상에 정점 두 개를 기준으로 해서 이 안쪽 공간이 아니라 안쪽 부분이 아니라 이 바깥쪽 부분에 있는 점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외분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내분점과 외분점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바로 위치로 표현을 할 것인데 이 위치를 이 P라고 하는 점을 기준으로 AP랑 BP의 길이를 잰 다음에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B로 나타내기로 약속을 해요. 위치를. 예를 들어서 정점 A가 1이고요. 정점 B가 6인데 P라고 하는 점이 3대 2로 내분된다 라는 말이 있으면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3대 2인 거야. 근데 지금 전체 길이가 5니까 3 더하기 2가 5죠. 5를 5등분하면 1인데 즉 하나 둘 셋 넷 5등분 하나 둘 셋 넷 5등분을 하면 이 길이가 하나당 1이기 때문에 P는 1에서 1만큼 3번을 간 것이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4가 되겠죠. 4. 이해가시나요? 여기가 4. 그래야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3대 2가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선생님이 쉬운 상황을 봐서 그렇지 3대 2가 아니라 뭐라 해볼까요? 5대 1이다 라고 하면은 전체 길이를 6으로 나눠. 그러면 분수가 나오잖아. 그래서 좀 계산하기가 불편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증명을 해놓고 공식처럼 활용하자라는 얘기죠. 증명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자, 한번 살펴봅시다. 자, A라고 하는 점을 X1이라고 하고요. B라고 하는 점을 X2라고 하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점을 X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M 대 N은 AP의 길이와 BP 길이의 비율과 같겠죠. 자, 그때 M 대 N은 AP는 X 빼기 X1이고 BP는 큰 거에서 작은 것을 뺐으니까 X2 빼기 X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항과 외항 길이를 곱해 주는 거야. 자, 곱해 주시면 자, N 곱하기 X 빼기 N 곱하기 X1 내항의 곱이고요. 외항의 곱은 X2M 그 다음에 마이너스 mx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x이기 때문에 x는 x끼리 넘기죠. 얘를 좌변으로 넘겨주면 x로 묶이면서 m 더하기 n의 x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변은 얘를 넘기죠. 자, 그러면 mx2 더하기 nx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마무리로 x는 양변을 m 플러스 n으로 나눠주시면 mx2 더하기 nx1 이라고 하는 자, 공식,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방법은 간단해요. 자, 외우는 거 그냥 mn을 써줘. 분자분모에 mn 써주고 x1, x2가 아니라 거꾸로 x2, x1을 각각 곱해준 다음에 그 가운데에 더하기만 해주면 내분점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평면으로 한번 옮겨져 와볼 텐데 그 전에 우리 예제 하나만 풀자. 자, 수직선상에 두 점이 있습니다.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찾아보래요. 그럼 일단 1, 3, 1, 3 써. 분자분모에 1, 3, 1, 3 A, B를
1대 3인데 이번엔 거꾸로 요 5를 먼저 곱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곱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더해주는 거예요. 더해주면 정답이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겠지. 자, 그런데 간단한 정수가 정답일 경우는 그냥 공식을 사용 안 해도 작도만으로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일단 A랑 B의 사이의 거리가 8이죠. 이 8을 일단 4등분을 할 거야. 그럼 2가 되겠죠? 2. 하나, 둘, 셋, 넷. 그죠? 2식이죠? 자, 그때 1대 3, 1대 3으로 한 칸이고 얘가 세 칸이잖아.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은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숫자가 조금 복잡해질 때는 자, 이렇게 공식을 이용하자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게 평면으로 확장이 될지라도 똑같습니다. 얘는 그냥 x좌표가 되는 것이고 얘는 y좌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분이 두 개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했던 과정을 몇 번? 2번 하면 되는 거야. x좌표는 x좌표끼리, y좌표는 y좌표끼리 2번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예제 하나 풀어보죠. 자, 3대2로 내분하는 점을 찾아라. 그러니까 마이너스 3과 2만 보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뭐 x축이라고 해봐. 그냥 2가 있었을 때 3대2니까 총 길이가 5잖아. 총 길이가 5니까 3 더하기 2는 5고요. 5를 5로 나눠주시면 1인데 5등분 해볼게. 이렇게 5등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이잖아. 그때 3대2로 내분하는 점은 0이 되는 거지. x좌표가 0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y좌표만 따로 한번 봐볼까요? y좌표만 따로 한번 보면 y축 5 마이너스 5 총 길이가 10이죠? 10. 요 10을 5로 나눠주면 한 칸이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때 A가 요 점이죠. A, B를 3대2니까 하나, 둘, 셋 3대 하나, 둘, 2로 3대2로 내분하는 점은 마이너스 1, 이 Y 성분이죠. 자,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작도가 간단하니까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 한번 풀어본 거고요. 자, 공식을 이용하신다면 3대2니까 3, 2 분모 3, 2 분자 써준 다음에 이 x좌표만 보면 돼. 얘랑 얘를 3대2죠? 3대2니까 이번에 거꾸로 2 곱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곱해 그 다음에 더해주면 정답이 0이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자, y좌표도 똑같습니다. y좌표도 3, 2, 3이 써주고 이번엔 얘죠. 마이너스 5를 곱해 그 다음에 5를 곱해 그 다음에 더해주시면 정답이 이번에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지. 이해가셨나요? 자, 그 다음에 외분점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외분점은 바깥쪽에 있는 점이라고 그랬죠? 자, 그때 A와 B가 고정되어 있는 점이고, 자, 만약에, 근데 외분점은 두 종류가 있어요. A, B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왼쪽에 있을 수도 있지. 자, 그 점을 일단 두 가지 케이스를 구분하는 방법은, 자, 오른쪽에 있다면 당연히, 자, 순서는 A, Q, B 순으로 가시면 돼. A, Q, B 똑같아요. A, Q, B 순으로 길이를 측정을 해보면 M이 더 길면 당연히 Q는 오른쪽에 있을 수밖에 없고 M 대 N에서 요 N이 더 길면 당연히 Q는 A랑 가까운 점, 즉 왼쪽에 있는 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외분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M이 만약에 크면은 B랑 가까워지는 거고 N이 만약에 크면 이렇게 A랑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죠? 예제 한번 볼까? 자, 1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외분하는 점 1대 3으로 수직선이에요. 수직선 평면좌표가 아니라 자, 그때 수직선이 있고요. 마이너스 3이 A고 자, 5가 B야. 1대 3이래요. 1대 3. 지금 1, 3이 더 크잖아?
그럼 A와 더 가까운 지점에 Q가 있고요.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1대 3이라는 얘기지. 1대 3. 1대 3. 자, 그러면 만약에 공식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자, 여기 두 칸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랬을 때 1대 3이 되죠? 1대 3. 근데 요 길이가 8이었어. 8. 그럼 한 칸당 길이는 4일 거 아니야? 4. 요 길이도 4겠죠? 그럼 마이너스 3에서 왼쪽으로 4칸 가주시면 Q의 좌표는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수가 정답일 때는 작도만으로 문제가 풀리는 경우도 있는데 숫자가 복잡해지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증명 방법은 아까 내분점과 똑같으니까 생략을 할게요. 자, 공식만 보시면 얘가 X좌표, 얘가 Y좌표, 평면좌표에서는 내분점과 마찬가지로 X좌표, Y좌표 각각 자, 두 번의 과정을 거쳐서 따로따로 구하시면 되는데 내분점 공식과의 차이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 똑같은데 가운데가 플러스가 아니라 가운데가 뭐야? 마이너스일 뿐이지. 우리 한 문제 풀어볼까요? 자, 평면좌표에서 자, 2번 문제요. 3대 2로 내분해라. 외분해라. 3대 2로 외분해라. 일단 3이 3이 써주고 X좌표를 거꾸로 오른쪽부터 적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더하는 게 아니라 빼주시면은 12가 나올 거예요. Y좌표도 마찬가지로 3이 3이 써주고 3이 3이 써주고 이번에 Y좌표죠? 마이너스 5 거꾸로 그 다음에 5를 곱한 다음에 더하는 게 아니라 빼주시면 마이너스 25가 나오게 됩니다. 아셨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중점은 가볍게 얘기하면 요거지. A가 있고 B가 있으면 정확히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지는 점 M이라고 할게요. 즉 1대1 내분점이 됩니다. 1대1 내분점인데 이 중점은 그냥 무게중심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는 게 편해요. 무게중심. 뭐의 무게중심이냐면 선분의 무게중심입니다. 시소라고 생각하면 돼. 정확히 양 끝 점을 2등분하는 요 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 자, 산술평균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산술평균이 뭐였어? 얘가 x1이고 x2야. 그러면 요 점은 x1과 x2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된다. 예를 들어서 얘가 1이고 얘가 5면 중점 좌표는 3이 되는 거죠.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3과 2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x좌표 5랑 마이너스 5를 더하면 0이니까 0을 2로 나눠도 0 이렇게 된 거지. 두 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자. 즉 무게중심이고요. 산술평균으로 기억을 하자고. 자, 문제로 가봅시다. 두 점이 있었대요.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찾아라. 그리고 외분하는 점도 찾은 다음에 PQ의 길이를 구해 주십시오. 이거는 점과 점 사이 길이죠? 일단 P랑 Q를 찾아야 될 것 같아. 자, PQ 찾는 방법. 자, 2대 3이죠? 2, 3, 2, 3 써주고 X좌표만 봐야 돼요. 두 번째 거부터 봐야죠. 마이너스 2, 3을 각각 곱해준 다음에 더해줘. Y좌표도 똑같습니다. 2, 3, 2, 3 Y좌표만 봐야 돼. 얘부터 봐야 되죠? 마이너스 4, 1 곱해주신 다음에 가운데 더하기를 계산하면 되고요. 자, 외분점은 다 똑같은데 가운데 부호만 뭘로 바뀌어? 마이너스로 바뀐 뒤에 계산해 준 거고요. 자, 마무리로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니까 13에서 1을 빼면 12죠? 1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도 12죠? 자, 그러면 2 곱하기 12의 제곱이니까 정답은 12루트 2가 되는 거지. 자, 두 점이 나와 있는데 이번엔 t 대 1-t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되어 있고 이 점이 3, 4분면 위에 있다라고 되어 있죠. 3, 4분면의 특징은 뭐냐면 x좌표는 마이너스, y좌표도 마이너스다 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 아래로 가야 되죠. 왼쪽 마이너스, 아래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내분점 공식 그대로 쓴 거예요. 자, t 대 1-t
t 대 1 마이너스 t x좌표만 거꾸로 5부터 5 마이너스 4 가운데 플러스 다 똑같은데 이거 y좌표 마이너스 6과 2만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정리한 거고요. 정리했을 때 자, 이 x좌표도 음수해야 되고 이 y좌표도 음수해야 된다가 되는 거지. 자, 첫 번째 얘 여기다 끌어다 쓸까요? 자, 9t 4 t는 9분의 4보다 작다. 그다음 얘 여기다 끌어다 쓸까요? 마이너스 8t는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8로 나눠주면은 4분의 1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랑 얘의 공통 범위는 4분의 1부터 9분의 4까지가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 내분하는 점이기 때문에 얘랑 얘가 양수여야 되잖아. 그죠? t가 만약에 뭐 3이 됐어. 그럼 3대 마이너스 2. 이런 건 존재하지 않잖아. 이해가셨죠? 그래서 둘 다 양수여야 됩니다. 근데 4분의 1과 9분의 4 사이에 있는 숫자들은 집어넣어 보시면 어차피 다 양수이기 때문에 이게 다 정답이 되는 거죠. 그대로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t도 양수고 마이너스 1 빼기 t도 양수인 범위가 0과 1 사이인데 어차피 내가 구한 정답이 0과 1 사이니까 얘가 정답이 되는 거지. 자, 이번에는 두 개의 정점이 나오고요. k 대 2로 외분한다. 일단 외분점부터 찾아보자. k2, k2, x좌표 거꾸로 이렇게 곱해준 거죠. 가운데는 마이너스 똑같아요. k2, k2 이번엔 5, 3이죠. 5, 3 그다음 가운데 빼기 계산해 준 거죠. 근데 이 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 이 x좌표 대신에 얘를 대입하고 y좌표 대신에 얘를 대입해도 된다라는 얘기죠. 위에 있으므로 대입을 한 거고요. 자, 양변에 k 빼기 2를 곱해 줍시다. 양변에 2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k 빼기 2는 0이 아니죠. 그래서 곱해 줄 수가 있는 거고, 자, 곱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고요. 1차 방정식만 풀어 주시면 되겠지. 자, A랑 B라고 하는 두 점이 나오고요. A, B의 연장선 위에 C가 있었을 때 우리 작도부터 한번 해볼게. 자, 여기 2,3 대략적으로만 작도한 거예요. 여기 뭐 B라고 하는 점이 있었다. 근데 이 연장선 위에 어디엔가 C가 있는데 A, B 대 BC가 그죠? 3배여야 된다. BC의 3배여야 된다. 라는 말이 되어 있죠? 자, 그걸 작도를 해보시면은 결국에는 BC의 길이의 3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되는 거지. 일단 AB의 길이를 먼저 구해볼까요? AB의 길이를 구할 필요가 딱히 없네요. 그냥 생각해보면 이 C라고 하는 점은 AB를 얘가 3대 1이잖아. 그럼 내분점 잘 봐봐. 내분점 순서는 A에서 외분점 그 다음 B로 가야 돼. 그럼 AC 대 BC가 4대 1이죠 지금? 3 더하기 1이 4니까.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4대 1로 외분하는 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C의 X좌표부터 갑니다. 4, 1, 4, 1 써주고 X좌표만 2랑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부터 써줘야 되죠? 마이너스 1, 2 가운데 빼기 4, 1, 4, 1 똑같고 이번엔 y좌표 3이랑 6이죠? 6부터 써야 되죠? 6, 3 그다음 가운데 빼기만 계산해주면 정답이 나오는 거죠. 자, 참고로 위에 내분점을 이용한다라는 얘기는 그냥 b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세웠을 뿐이에요. b는 x랑 2에 1대 3 내분점이 마이너스 1이다. 3대 1, 여기 3대 1이라고 했네요. 3대 1, 3대 1, 3대 1, x2, x2. 그러니까 내분점 공식을 사용해서 그냥 x랑 y를 구해줬을 뿐이지. 어차피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이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필세제 11번. 평행사변형이 하나 등장을 했는데 평행사변형의 특징은 서로 다른 두 대각선은
서로를 2등분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자, 그러니까 두 대각선의 교점은 AC의 중점이기도 하지만 BC의 중점이기도 한 거지. 우리 중점하면 기억해야 될 거 산술 평균이죠? 자, 이 중점은 AC의 중점이기 때문에 0, 7 두 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눠 6과 5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 즉 좌표를 2분의 7, 2분의 11이라고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점은요 B랑 D의 중점이기도 하죠. 그럼 따라서 B 봐봐. B랑 D 6이랑 X죠? 6과 X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 Y좌표만 봐봐요. 자, 마이너스 2랑 Y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눴을 때 이 좌표는 2분의 7, 2분의 11 이 좌표랑 같아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럼 따라서 X는 1, Y는 13이 되겠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각의 이등분선이 등장을 합니다. 자, 세 점이 나왔으니까 뭐 여기는 작도할 필요 없이 문제에서 그려졌네요. 문제에 그림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작도를 해보면 될 것 같아.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 A를 2등분했다고 합니다. 요 각도랑 요 각도가 같다란 얘기고, 자, 2등분했을 때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요거죠? AB 대 AC는 BD 대 CD다. 를 이용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AB의 길이를 먼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구한 겁니다. 13이 나왔대요. AC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5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 길이 대 요 길이도 몇 대 몇이어야 돼? 13대 5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점 D는 B랑 C의 13대 5 내분점이죠? 내분점. 이해 가죠? 그래서 X좌표 먼저 찾을게요. X좌표 13, 5 적어주고 곱해주기를 B의 X좌표가 마이너스 4 C의 X좌표가 5죠? 그럼 거꾸로 가면 되겠지? 5 마이너스 4 곱해주신 다음에 내분점이니까 더해주시면 2분의 5가 나올 거예요. 자, Y좌표도 똑같아요. 13, 5 그 다음에 분자에도 13, 5를 적어준 다음에 이번에는 Y좌표만 보면 되죠? 마이너스 7과 2죠. 그럼 거꾸로 2 마이너스 7 곱해주신 다음에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